자, 순특강 4강 3분짜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는 기체의 상태를 알아보기는 실험입니다. 지금 유리병에 따뜻한 손을 만지고 있으면 동전이 있으면요, 여기 안에 있는 공기가 이제 처음엔 차갑게 냉각시켰는데 따뜻해지면서 이게 들썩거린다라는 거죠. 공기가 따뜻해지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열이 유리병에서 손으로 이동한다. 따뜻한 손에서 유리병 속으로 들어간 거죠. 이 반대죠. 유리병의 손이 아니고 손에서 유리병, 이렇게 하니까 기억이 상하고요. 동전이 움직이기 전까지 압력은 일정하다. 움직이기 전까지 압력이 일정한 게 아니고 점점 압력이 커지면서 나중에 동전을 밀고 나간 거니까 그것도 뭔가 좀 이상합니다. 동전 한쪽이 올라가는 동안 기체는 동전이 일을 한다. 올라가는 동안이니까 부피가 커지고 있는 거니까 일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 혹은 이렇게 말해도 되고, 이건 부피가 커졌다기보다는 실제 동전, 질량 있는 동전을 이렇게 들어 올린 거니까 mg에 혹은 mg 이상의 힘을 줘서 얘를 위로 움직인 거니까요, 일을 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답은 2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열된 피스톤, 근데 이건 이제 이렇게 고정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열을 가해서 Q라는 열을 가해서 이렇게 밀어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가서 여기서도 정지했어요. 현재 이때도 정지된 상태고, 얘도 움직인 다음에 여기서 정지한 상태예요. 정지했다는 건 무슨 뭘 의미하냐면, 여기 압력 PA 프라임과 PB 프라임이 같다는 소리죠. 여기도 처음에 PA와 여기서 PB가 같다는 소리고요. 옳은 거 골라라. B 입장에서 현재 무슨 상황이냐면, A가 이렇게 밀어서 B를 지금 압축시킨 상태인데, 지금 이쪽도 단열이고 이쪽 벽도 다 단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B 입장에서는 단열 압축을 한 거죠. 그 Q는 A는 Q를 받아서 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Q를 받아서 일을 했다. 그리고 B는 단열 압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런 그림이에요. 이제 PV 그래프 항상 그릴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A 일단 볼게요. A는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부피 커졌죠. 지금 A 부피가 원래 이 정도였는데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부피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그리고 압력은 어떻게 됐을까요? 압력도 증가했죠. 왜냐하면 지금 나 입장에서 보면 지금 A랑 B랑 압력이 같은데, B가 지금 단열 압축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늘어난 상태인데, 지금 A도 B랑 압력이 같아서 현재 여기서 지금 정지한 상태니까 결국에 A도 압력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죠. 지금 이때랑 비하면, 그러니까 PB랑 PB 프라임을 보면 이게 더 압력이 큰 거잖아요. 단열 압축 됐으니까. 그러니까 압력이 더 큰데 이때랑 A랑도 압력이 같으니까, 왜냐면 정지했다고 했으니까요. 결국에 A도 압력도 커져요. 그러니까 A의 압력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압력도 커지고 부피도 커진, 그러니까 정확히 이렇게 직선 경로는 아닐지라도 아무튼 이런 경로를 거친 거죠. 꼭 직선이 아니고 뭐 곡선일 수도,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여기 있던 애가, 그러니까 가에 있던 애가 A나 여기까지 지금 가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때 B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A나랑 압력은 똑같아야 되죠. 현재 여기서 정지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압력이 똑같으니까 여기 안에 있어야 돼. 이 파란 선 안에 있어야 되고, 단열 압축됐으니까 부피는 작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을 거예요. 자, 왜 지금 이 빨간 선을 따라서 안 갔냐면, 얘가 지금 등온선이에요. T1, T2라고 해볼게요. 그럼 단열 압축되면 보통 이제 온도는 증가하니까, 온도는 지금 이 빨간 선 T1 선보다는 좀 더 높게 그렸어요. 아무리 그려도 T2보다 더 높게는 안 그려지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B, 나 이렇게 되겠네요. 처음에는 A가 B가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돼. 그래서 나 상태에서는 A랑 B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B의 온도 증가했죠. 단열 압축됐으니까 증가했다고 볼 수 있고요. A가 한 일이 B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그건 사실 그래프만으로는 확인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식으로 확인할 거예요. 어떻게 확인할 거냐면, A 입장에서는 Q를 받았어요.
이 Q를 받아서 자기 내부 에너지도 증가시키고요. 그리고 일부는 1도 했어요. A가 1했죠. 근데 P 입장에서는 단열 압축이니까 Q가 0이에요. 이게 0인데 온도도 변했고요. T 변하고 1도 받았어요. 이거는 1을 받은 거니까 얘가 음수, 그리고 얘는 온도가 증가했으니까 양수인데 그 크기가 같아서 0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이 2란 걸 잘 생각해 보면 지금 A가 2란 만큼 B는 2를 받은 거죠. 왜냐하면 얘 부피 증가율과 얘 부피 감소율이 정확히 같겠죠. 부피 증가만큼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크기가 같아요. 물론 부호는 반대지만. 그래서 WA랑 WP는 부호만 다를 뿐 같습니다. 그런데 이 WP, B가 2를 받은 거랑 B가 내부 에너지 변한 것도 크기는 같죠. 왜냐하면 여기 0 나와야 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N의 둘이 크기가 같아요. A가 2란 게 곧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A가 한 일과 B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 크기는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 될 거고, 마지막 T급 봅시다. B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2분의 1 Q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지금 Q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에서 Q를 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델타 U A 이랬죠. 그러니까 A의 내부 에너지 증가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B의 내부 에너지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1했어요. A가 1했고요. 그리고 B는 1 받았어요. 그죠? 근데 얘네 둘이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니까 없어지겠죠. 둘이 정확히. 결국에 이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부피 변화 없죠. A가 늘어나고 B가 그만큼 줄어들었으니까. 결국에 외부에서 이렇게 Q라는 에너지를 주면 그걸로 결국 A랑 B의 온도가 나란히 늘어난 꼴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온도가 누가 더 많이 늘어난지 봅시다. 온도가 똑같이 늘어났다면 똑같이 2분의 1Q씩 이제 온도가 늘어났다, 이렇게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A랑 B를 보면 A는 T1이 T2만큼 온도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에 사실 다른 온도가 있겠죠. 이걸 그래서 T3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T3는 T2보다 작죠? 사이에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B가 온도 변화한 거랑 A가 온도 변화한 것 중에서는 A 온도 변화가 훨씬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A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더 크다는 걸 의미하고, 그거는 2분의 1 큐브가 더 큰 거니까 B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2분의 1 큐브보다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 그래서 이거는 5번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게 좀 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프도 한 번씩 그려보고 이렇게 식으로도 한번 나열해보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꼭 해보세요. 2번 같은 문제가 아주 어렵진 않은데 연력학에서 자주 물어볼 법한 문제예요. 왜냐면 그래프로도 해석해 봐야 되고 이렇게 식으로도 한 번씩 해석을 해봐야 되니까 꼭 연습해 보세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3번 문제도 한번 나중에 PV 그래프 한번 그려볼 건데, 일단 보면 AB는 압력이 일정한 상태로 부피가 늘어난대요. 그죠? 그래서 이때 흡수했어요. 플러스 4Q0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P에서 C로 가면서 방출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Q0 될 거고요. 여기서는 열출입 없다. 그러니까 단열이죠. 단열하면서 압축됐으니까 단열 압축.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단열 압축하면서 온도는 증가한다. 이런 관계. 자, 지금 A, B, C 이 그림을 한번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이렇게 P, V 이런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일단 A부터 봅시다. A가 지금 플러스 4Q를 받아서 지금 압력은 일정한 상태로 부피가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A는 이 상태에 있어요. A가 이 상태에 있는데 압력은 일정하면서 부피만 증가하니까 현재 이 상태죠. 이렇게 증가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상태로 왔어요. B 상태로 왔어요. 그래서 A에서 B로 오면서 얼마를 흡수했냐면 플러스 4Q 제로를 흡수합니다. 이 4Q 제로는 뭐 한 거냐면 1도 했을 거고요. 1 얼만큼 했어요? 여기는 이 부피만큼 했죠? 이 넓이만큼 1도 했고 온도도 늘어났어요. 지금 이게 T1, T2라고 한다면 온도도 늘어났으니까 내부 에너지도 변화됐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 4Q 제로 가지고 한 일이에요. 한 거예요. 1도 하고 내부 에너지도 변화되고. 근데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데 이때 무슨 일을 하냐면 부피는 그대로예요. 그리고 방출만 했으니까 온도가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려가야 되냐면 여기서 부피는 그대로니까 근데 여기서 올라가 버리면 온도가 늘어나니까요. 내려가려면 이렇게 내려가야죠. 근데 얼만큼 내려가야 될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만큼 내려갔다고 해봐요. 이만큼만. 근데 이 다음에 그럼 이게 C라고 한다면 C에서 A로 갈 때 단열 압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온도가 증가하면 A한테 절대 못 가요. 지금 A는 지금 여기 T1인데 T1 온도가 증가해서 T1이 돼야 되니까 C는 더 밑에 내려가 있어야 돼요. 여기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단열 압축에서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단열 압축에서 색깔이 똑같으니까 좀 그러네요. 등원선을 연두색으로 합시다. 이렇게가 등원선 이렇게 있고요. 연두색으로 T1, T2 이렇게 있고요. T1, T2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노란색 방향으로 A에서 B 이렇게 가고요. 그 B에서 C면은 이만큼 내려와야 돼요. 왜냐면 그 다음에 단열 압축해서 A로 다시 복귀해야 되니까.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등원선을 하나 더 그려주면 여기가 T3 그래서 온도가 T3가 제일 작고 T1, T2 이런 관계겠죠. 그래서 아니 노란색이 연두색에 비해 다 안 보이는구나. 이걸 빨간색 그릴까요?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내려왔다가 요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그림 괜찮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해석해 볼게요. AB 과정에서는 평균 속력 증가했다. 평균 속력이 증가한다는 건 온도가 증가하는 거니까 A에서 B로 가면서 T1이 T2가 되는 거니까 온도 증가했죠? 기억 괜찮은 표현이고요. BC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감소량이 상표다. B에서 C로 가면서 일은 안 했죠. 일은 안 했으니까 온도 변화량이 곧 열 방출량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래서 온도가 변한 것밖에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Q는 델타 U 플러스 한 일인데 지금 BC 과정에서 W가 빵이니까 결국 Q 마이너스 3Q 제로가 결국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온도 괜찮은 표현이고요. ABCA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이 얼마나 물어봤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Q A가 B 갔다가 C 갔다가 다시 A 가는 동안 총 받은 열량 혹은 내보낸 열량이 얼마냐면 플러스 4Q 이만큼 받았다가 마이너스 3Q 제로 방출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면 결국 내가 얻고 내뱉은 거 다 따지면 플러스 Q 제로예요. 근데 이동안 내가 뭐 했냐면 내부 에너지 변했겠죠.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다시 A로 오는 동안 왜 그동안에 1도 했을 거예요.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가서 다시 A로 가는 동안. 근데 이거 다시 보세요. 이거 지금 이거는 델타 U는 온도 변화만 따져주면 돼요. 근데 A에서 BC 갔다가 다시 A로 왔잖아요. 그 온도가 다시 A로 왔으니까 온도 변화가 빵이죠. 그러니까 이게 0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 Q 제로구나. 그러면 여기서 뭐가 Q 제로냐면 요 넓이 이게 한 일이 되니까 요게 Q 제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체가 한 일은 Q 제로다.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건 기억님 득은 5번으로 가면 되고요. 4번 문제 볼게요. 이렇게 있는 애를 이렇게 올라갔네요. 올라갔다는 건 열을 가했던 거고 Q만큼 열을 가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올라가서 다시 정지했어요. 정지.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 지금 여기서 MG로 누르고 있죠. 그러니까 MG로 누르고 있으니까 그만큼 여기 대기압 이걸 이제 P0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압력이 P0일 텐데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간 데에서 중력이 늘어난 거 아니잖아. 어차피 누르님은 mg일 거고, 그럼 그때 여기 지금 정지하고 있으니까 그때 압력도 P0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보통 열량을 우리가 얻었으니까 P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그게 아니죠. 지금 보면. 그러니까 처음엔 압력이 크니까 저 mg를 이기고 이렇게 올렸을 텐데 올라가면서 부피가 늘어나니까 점점 압력이 다시 감소하면서 압력이 P0. 그래서 mg랑 똑같은 상황. 그래서 정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한번 봅시다. Q 입장에서는 Q를 주면 델타 U 플러스 W인데 일단 일을 했죠. 왜냐하면 지금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얘가 지금 양수예요. 그러면 온도가 늘어나는지 어떻게 판단할까예요. 온도가 늘어나는지. 근데 이거는 PV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사실 PV 그래프 보면 이렇게 있는데 이 입장에서 지금 P가 그대로죠. 거의 P가 일정하지. 처음 P, 나중 P 지금 똑같으니까 지금 이렇게 증가해요. 사실은 P가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는 쭉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1 이만큼 했고요. 1은 면적만큼 일했고 온도도 늘어났으니까 내부 에너지도 증가한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프로 그리면 그래프로 그리지 않고도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상기체 방정식 생각해 봅시다. P가 V가는 nRT가 P분 nRT. 여기는 P나 V나는 nRT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P는 일단 똑같아요. P가 P나는 똑같고요. 지금 V가 A가 더 크죠. V나가 V가보다 커요. 그러니까 결국 오른쪽부터 비교해보면 T나가 T가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압력은 가가 나보다 작다가 아니고 같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현재 최종적으로 이때 정지했고 이때 정지했으니까 압력은 정확히 mg에 해당하는 압력만큼만 압력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같다라고 봐야 되고요. 내부 에너지는 가가 나보다 작다. 온도가 가가 더 작으니까 작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가에서 날아다니는 동안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mgh다. 그럼 봅시다. Q를 얻어서 무슨 짓을 했냐면 무슨 짓? 좀 이상한데 일단 mgh만큼 올렸죠. 그러니까 이게 기체가 한 일이에요. 근데 기체가 일만 했나요? 뭣도 했어요. 온도도 올렸잖아. 내부 에너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Q는 mgh뿐만 아니라 기체의 온도를 올릴 에너지도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Q는 mgh보다 더 커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mgh가 아니고 mgh보다 더 커야 될 겁니다. 맞는 거는 니은 하나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자,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보면은 지금 얘가 등운이고요. 얘도 지금 등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등운, 등적 뭐 이런 거 나오는데요. 읽어볼게요. AB 과정에서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평균 운동 에너지가 곧 온도와 관련된 말이니까 A에서 B로 갈수록 온도 늘어났죠. 지금 AD 이 선을 등운선 T1, T2로 간다면 이런 관계니까 T2가 더 온도가 높은 상황이니까요. 지금 증가한다. 기억 괜찮은 표현이고요. BC관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기체가 외부의 한 일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BC 가정만 놓고 오면 등운선이에요. 그러면 외부에서 일을 받아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일도 하는데 지금 BC 가정만 놓고 오면 온도가 안 변했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입니다. 결국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받은 일과 일한 게 같다. 크다가 아니고 같다 해야 되겠네요. 니은 이상하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ABC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 그럼 ABC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이 얼마인지 한번 그림으로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흡수를 했단 말은 이 흡수한 열로 내부 에너지도 증가시키고 일도 해야 되죠. 그럼 일한 것부터 그려볼게요. 일한 게 얼마냐면 ABC 동안 일한 게 이만큼이에요. 이 면적 다. 이게 일한 거고요. 일한 거 플러스 뭐 또 있냐면 온도도 증가했죠. 지금 이거는 그렸어요. 지금 빨간색으로. 그리고 이게 얼마냐면 A에서 B로 갈 때 내부 에너지 증가했죠.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B에서 C 갈 때는 온도가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T1, T2 한다면 이 델타 U가 얼마냐면 T1이 T2로 온도가 증가할 때 필요한 내부 에너지만큼.
그게 이제 총 이제 연령이겠죠. 요만큼이. 자, 다음 여기서 방출한 거 해봅시다. 방출한 것도 방출하면서 1도 받았을 거고 델타 U도 이렇게 온도가 떨어졌을 거예요. 지금 여기 문제를 보면. 근데 그건 이제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일단 1한 거 C, D, A 동안 1한 게 요만큼입니다. C에서 D로 갈 때 1 안 했죠? D에서 A로 갈 때 요만큼이에요. 파란색만큼. 그리고 그럼 1한 거 지금 표현했고요. 파란색으로. 그럼 얼만큼 내부 에너지가 표현했냐면 T2가 T1으로 표현했죠. 이만큼 내부 에너지도 표현했어요. 그러면 그 열량을 비교하면,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Q2, 좀 요거 전체가 Q1이라고 한다면 이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 여기 델타 U랑 여기 델타 U는 같아요. 왜냐하면 온도 변화량이 같으니까 T1이 T2 됐다가 T2가 다시 T1 되니까 얘네 둘은 같은데 뭐가 틀려요? W가 차이가 나죠. 이 빨간색과 파란색 얼만큼 차이 나냐면 요만큼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누가 더 크냐면 A, B, C 이때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같다가 아니고 이 면적만큼 차이가 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 하나일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6번입니다. 그림은 일정한 이상기체 상태가 A, B, C를 따라 변할 때 A, B들을 따라 변할 때 이거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면 V0, 2V0, 3V0고 온도가 뭐 P0로 같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 온도를 T1이라고 해보자면 B는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거 V0, P0가 NR T1 이렇게 되는 건데 B 같은 경우에는 P는 그대로인데 V가 두 배잖아요. 그러니까 이 V0, P0니까 T도 NR ET1이 되겠죠. 정확히 두 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의 온도는 ET1일 거고요. 같은 논리로 여기서는 3T1이다. 지금 P랑 T는 여기 보시면 등원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도 ET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온도 계산했고요. 흡수한 열량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로. 그러니까 A에서 C로 가는 동안 지금 E를 얼만큼 했냐면 A에서 B 가는 동안 이만큼 일했고요. B에서 C 가는 동안 또 이만큼 일했어요. E를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내부 에너지 변화도 T1에서 ET1으로 가면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이제 T1에 비례하죠. 두 개의 차. 좀 지우고 할까요?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지금 A에서 B로 갈수록 이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뭐에 비례하냐면 T1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이 T1에서 T1 차이가 T1이니까. 근데 B에서 C로 가는 동안에도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T1만큼이에요. 이게 뭐 단원자냐 이원자 기체냐에 따라서 이게 뭐 2분의 3인지 2분의 5인지에 따라 다르니까 정확한 계산은 지금 여기서 못하지만 이상기체가 뭐 이원전지 다원전지는 안 나왔으니까요. 근데 일단 이렇게 이거에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A에서 B에서 그리고 B에서 C 가는 동안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똑같아요. 그래서 한 일도 똑같고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똑같기 때문에 결국 A에서 B, B에서 C로 가는 동안 흡수한 열량이 각각 2분의 2 제로다. 그런 동안 2분의 2 제로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체가 한 일도 총 0.4니까 기체가 한 일도 A에서 B로 가는 동안 10분의 2, 또 B에서 C로 가는 동안 10분의 2 이만큼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면적이 10분의 2군요. 여기도 면적이 10분의 2 이제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거의 다 한 것 같은데요.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기체 온도는 C가 T보다 높다. 뭐 이거는 당연하죠. 얘는 3T1이거나 AT1이니까 기억은 뭐 간단히 할 수 있고요. A에서 B로 갈수록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얼마인데 A에서 B로 갈수록 흡수한 열량이 이건 A에서 C에서 가는 동안이고 A에서 B로 가는 동안 2분의 2 제로만큼 흡수했죠. 근데 이걸로 1하고요. 내부 에너지도 증가했어요. 근데 한 일이 얼마냐면 10분의 2라고 했죠. 전체의 절반. 이게 면적이 똑같으니까요. 10분의 2 제로. 이게 나머지가 델타 U인데 계산해주면 얘가 10분의 5죠. 그러니까 10분의 2, 10분의 5니까 얘가 10분의 3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ABD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 물어봤어요. ABD.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조금
지우고 깔끔하게 해봅시다. 일단 A에서 B로 가는 동안에는 흡수를 얼만큼 해야 돼요? 여기 나왔잖아. 여기서 흡수 2분의 2. 그러니까 이때 10분의 5 이 제로만큼 흡수해요. 그러니까 이게 1 플러스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10분의 2 했고, B에서 D로 가는 동안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온선이니까. 그러니까 델타 U는 없어요. 근데 요만큼 이랬죠. 근데 요게 얼마인지 구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뭐 했냐면 이 BC만큼 일한 게 얼마냐면 요게 10분의 2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절반. 왜냐면 A에서 B, B에서 C 갈 때 한 일이 이거니까. 그러면 지금 B에서 D로 가는 동안이면 이거거든요. 아까 빨간색으로 색칠한 거. 지금 분홍색. 그럼 이거는 10분의 2보다 작죠. 다시 말하면 A에서 B로 가는 동안 이만큼 흡수한 게 10분의 5고요. 아까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게 딱 10분의 2 제로가 나와야 0.7 나오겠죠. 근데 지금 이 보라색은 여기 안에 있는 이 값은 10분의 2보다 작아요. 왜냐하면 이 직사각형이 10분의 2니까 이건 이만큼이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 위에 이만큼이. 그러니까 10분의 2, 그러니까 이게 10분의 2보다 작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더하면 10분의 7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귿 이사합니다. 맞는 건 니은 거 디귿 4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 문제입니다. 몇 문제 안 남았어요. 좀만 더 힘내봅시다. 지금 Q를 방출해서 지금 보면 이렇게 내려갔는데 지금 외부 대기압은 일정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등압, 압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걸 고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등적, 그러니까 부피가 일정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그래프로 그려봅시다. 그래프로 잘 그려봐야 돼요.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역학도 그런데 역학은 VT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 있는 연력학은 PV 그래프가 제일 중요합니다. 잘 그려보셔야 돼요. 어떻게 그리냐를 한번 잘 따져줄 건데, 사실 저도 이거 미리 한번 풀면서 연습을 해본 거예요. 바로 그린 건 아니고. 자, 보면 가에서 나로 갈 때 Q를 방출했고요. 부피가 줄었어요. 압력은 일정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시작하면 안 돼요. 왜 여기서 시작하면 안 되냐면 지금 부피가 줄었으니까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가 상황이고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나가 됐습니다. 압력이 일정하니까 지금 반듯하게 가야 돼요. 나까지 왔고요. 이러면서 Q 방출. 그러면 우리 한번 이거를 식으로 써보면 가에서 나로 가는 동안 Q가 방출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Q죠. 근데 이게 델타 U 그리고 E란 걸 한번 봅시다. 근데 잘 살펴보면 요게 음수예요. 요게 음수. 그 넓이가 그 크기가 이만큼. 이 넓이만큼. 그러니까 지금 왼쪽으로 이동했을 때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한 일이 음수죠. 기체가 한 일이.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델타 U. 온도도 내려갔죠. 다운. 그러니까 이것도 음수예요. 그러니까 이 Q가 결국에 그러니까 둘 다 음수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사실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둘 다 양수다. 얘도 양수다. 그러니까 얘가 나에서 가로 간다면 그걸로 온도도 증가시켰고 1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런 관계예요. 둘 다 음수. 자, 그런데 나에서 다로 가는데 이때도 똑같은 Q만큼 쓰여요. 똑같은 Q만큼. 근데 이거는 등적입니다. 그러면 부피는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만 올라가야 돼요. 부피만 커져야 돼요. 이렇게 올라갈 건데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예요. 다시 말하면 가만큼 올라갈지 가보다 더 올라갈지 혹은 가보다 더 올라가야 할지 이걸 지금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그 값이 얼마냐면 Q해서 1은 안 하고 이게 죄다 어디로 몰빵해야 돼요. 온도 변화로 몰빵해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2란 게 지금 가에서 나갈 때는 이 Q 가지고 지금 이것도 변했고 요것 두 개 다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도 변하고 1도 변했고. 근데 나는 이 Q가 몰빵해야 되죠. 온도 변화로. 그러면 지금 델타 U 가 나랑 델타 U
이거 두 개만 비교하면 누가 더 클까요? 얘가 더 크겠죠? 나다가. 왜냐면 이건 둘이 더한 게 Q인데 얘는 이거 하나가 Q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런 관계가 돼요. 그 말은 나다일 때 온도 변화가 더 크다는 소리고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여기 위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온도 변화가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T1, T2, T3가 있으면 T2보다 더 온도가 커져야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면 여기서 기억력의 득은 쉽게 해결됩니다. 온도는 카가 나보다 높다. 뭐 이거는 방출했으니까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지금 T2가 T1이 된 상황이니까 가가 나보다 높다. 그거 맞는 말이네요. 그죠? 가가 나보다 높다. 맞죠? 기체의 압력은 타가 나보다 크다. 타랑 나 압력은 타가 더 크죠. 니은도 뭐 괜찮은 말이고요.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가에서 나로 갈 때는 T2가 T1으로 된 상황이고요. 나에서 다로 갈 때는 T1이 T3로 간 상황이니까 요게 더 크기가 작죠. 이 변화량이. 근데 지금 이때가 더 변화량이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상한 말. 맞는 거는 3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꼭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는 연습을 꼭 하세요. 자, 8번입니다. ABC로 변할 때랑 ADC로 변할 때, ABC면 요 상황, ADC면 요 상황입니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C가 A보다 크다. 내부 에너지는 곧 온도를 의미하고요. 지금 온도 등원선 그리면 요런 거네요. B랑 D는 지금 온도가 같죠? 이 PV0, 이 V0, P0니까 요런 등원선, 요런 등원선. 그래서 뭐 T1, T2, T3 그린다면 T3가 제일 큰 거죠. 요런 관계니까. C가 A보다 크다. 맞는 말. ABC로 변할 때 기체가 외부에 한 일. ABC 요렇게 간 겁니다. 그때 한 일 면적이잖아요. 그러면 이면적이죠. A에서 B로 갈 때 1 안 했고요. B에서 C로 갈 때 요만큼이란 겁니다. 이 크기 얼마예요? 2P0 또 P 곱하기 요만큼이죠. 밑변 그러면 PV0가 아니고 2P가 틀렸고 니은 이상하고요.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ABC로 변할 때가 BC로 변할 때보다 이것만큼 더 크다고 했어요. ABC로 변하든 ADC로 변하든 결국 A가 C가 되는 거죠. A가 C가 돼요. 그러면 온도 변화량이 똑같이 어차피 처음 온도랑 나중 온도가 지금 고정됐잖아. A라는 온도에서 C라는 온도로 올라가니까 결국 이때 델타 U A, B, C랑 델타 U, A, D, C는 같아요. 그럼 뭐만 비교하면 되냐면 W만 비교하면 됩니다. A에서 B에서 C로 간 1과 A에서 D로 갔다가 C로 간 1만 비교하면은 누가 얼만큼 더 큰지 비교할 수 있겠죠. 이거는 PV 그래프에서 면적만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A, B, C를 보면 요만큼이란 거죠. A에서 B 갈 때 1 안 했고 B에서 C 갈 때 이만큼 이랬으니까. 근데 A, D, C는 A에서 D 갈 때 요만큼 이랬고요. D에서 C 갈 때는 1 안 했습니다. 그럼 그 차이가 얼마냐면 요만큼 면적이네요. 그 면적의 크기가 PV0만큼 맞네요. 그러니까 A, B, C가 더 크니까 더 크다 맞는 말.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과 대긋 3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9번 10번 마지막 두 문제입니다. 한번 해보죠. 열기관이라 나왔네요. 그럼 열기관 한번 그려봅시다. 보통 이렇게 생긴 열기관이 아마 카르노 기관일 텐데 등원이고 이게 아마 단열이라고 써있을 거예요. 단열이죠. 단열. 그리고 이게 다시 등원이고 이게 단열입니다. 보통 이런 그래프 나오고 이걸 풀라고 하면은 이게 눈으로 잘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옆에 열기관 한번 그려 놓으세요. 하이 템퍼레처 그리고 여기 이제 엔진이 있고요. 엔진이 일부 일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로우 템퍼레처로 이렇게 온도가 흡수해서 온도를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죠. 이게 이제 열기관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장면인데 잘 한번 보시면 이거를 한번 예상할 수 있어요. A에서 B로 올수록 열을 흡수하죠. 왜냐면 온도 변화는 없지만 일을 했으니까. 일을 하려면 흡수해서 그만큼 일을 한 거죠. A, B는 단열이니까 Q가 빵이에요. 이렇게 외부에서 열 출입이 없습니다. 근데
CD는 온도가 일정한데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열을 방출해요. 다시 말하면 압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온도 변화가 없다는 거는 그만큼 열을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여기는 단열이니까 또 여기는 Q가 0이에요. 그럼 잘 따져주면 열기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열기관 입장에서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게 여기거든요. QH, QL. 그러니까 QH가 흡수하는 거니까 결국 이게 A에서 B 과정이고요. QL, 여기는 방출하는 거는 C에서 D 과정이에요. 그리고 한 일은 뭐가 되냐면 저 A에서 B, C, D 다시 A로 올 때 이만큼 다시 제자리에 들어올 때 A에서 다시 A로 왔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는 상태에서 이게 곧 한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면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면적 E0 되겠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꼭 이렇게 열기관에 대한 PV 그래프가 나오면 이거를 이렇게 열기관 그림을 그려서 해석하는 연습을 꼭 하세요. 그래서 이 카르노 기관은 정말 나올 확률이 높은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아직 수능에 안 나왔을 건데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나왔으면 좋겠다. 네, 문제를 읽어볼게요. 기체 온도는 A가 T보다 높다. 지금 A가 여기에 지금 T1, T2 하면 T1이 더 큰 상황이니까 기억 괜찮은 표현이고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기체가 한 일과 같다. 왜냐하면 흡수한 걸로 일도 하고 내부 에너지 변화도 있겠지만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빵이에요. 결국 흡수한 게 곧 일한 거다. 니은도 맞는 말 될 것 같고요. CD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해봐야겠죠. 열효율이 0.4라고 나왔으니까 결국 요거 QH분의 한일 2제로 이렇게 한일 2제로 나왔으니까 이게 0.4라는 소리고요. 0.4라는 거는 10분의 4니까 결국 QH가 얼마냐면 약분하면 2분의 5 2제로 나오죠. 그러면 이만큼 열을 흡수하고 그 중에 1을 얼만큼 했냐면 2제로만큼 했으니까 그럼 방출한 열량이 얼마나 돼요? 흡수해서 요거 두 개,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일했으니까 결국 이거 둘이 더한 게 요거에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되냐면 QL이 2분의 3 이거 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2분의 3 맞네요. 답은 5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드디어 마지막 문제 보면 이거는 단순 수학 문제 같아요. 흡수해서 이게 곧 둘이 일부는 방출하고 일부는 한 일을 하니까 이렇게 됐고요. 흡수해서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더군다나 이거는 아주 이쁘게도 약분이 되게 나오네요. 3약분 하겠습니다. 5 이렇게 그럼 이제 식을 써주면 5Q0는 720 더하기 W 이런 관계고 또 520는 Q0 더하기 W 나오죠. W 속어 빼주면 5Q0 빼기 520가 720 빼기 Q0 이렇게 나오죠. 같은 것끼리 계산해주면 6Q0는 1220 그러니까 Q0가 220다 이거니까 이제 다시 바꿔서 한번 써주면 위에 거는 이렇게 12제로 될 거고요. 이거는 15이제로 될 거고요. 이건 720 나오고 이게 얼마지 그럼? 이게 얼마가 되나요? 12고 7이니까 이건 320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Q가 아까 이걸 했으니까 이게 620 나올 거고 15고 6이니까 이건 이제 920 나오겠네요. 연료율 비교라고 했어요. 연료율은 흡수한 연령 대비 얼만큼 일을 했냐니까 결국 2의 x 연료율은 12제로분의 320 이렇게 나올 거고 y의 연료율은 15만큼 흡수한 것 중에서 9만큼 일을 했네요. 9만큼 두 개를 비교합시다. 2x분의 2y니까 10분의 3분의 15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죠. 3 어떻게 되지? 3, 2 3, 3약분 그러면 답은 2 나오네요. 그러면은 2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열기관 이 문제는 그냥 산수니까 괜찮은데 요거 좀 집중해서
꼭 익히고 넘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